대표님은 천사잖아요. 대표님의 채널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유튜브 조금만 해가 콘텐츠 강사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댓글에 보면 그 기능이 있어요. 그냥 그걸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구독자도 그게 있어? 안 보여.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 저도 인스타나 유튜브나 블로그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나는 필터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올렸던 많은 컨텐츠들이 약간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쁜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악플도 많이 달리게 되고 최근에는 제가 영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엄청난 민원으로 접수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내가 의도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고민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가 좀 중요하다고 보냐면 대표님 내면에 있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가잖아요.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달성이 되잖아요. 그 목표에 조정이 들어가요. 대표님도 생각해 보시면 지난 한 4, 5년 동안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겠다 또는 내가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구축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경과가 생기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는 시점이신 것 같고 이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걸 하이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목표를 바꾸는 걸 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목표를 계속 하이라이팅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나는 목표를 살짝 바꿔서 이번에는 좀 다른 행동을 해볼 거냐. 나는 밸런싱. 나는 밸런싱으로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내면에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랑 좀 타협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그냥 현실에 양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들을 잘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당근자판기님을 좀 겪어보니까 상대방들의 배려가 엄청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약간 의도치 않게 오해를 많이 받는 거가 괴로우시다면 한 번 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극적이고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저런 거 영상을 왜 찍지 하는 내용들을 줄이고 약간 진정성 있는 컨텐츠나 맞아요. 실제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컨텐츠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조금 자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은 욕을 먹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나의 진정성이 담긴 영상은 좋은 댓글과 호응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안 보는 거, 뷰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다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수 있어요. 안 본다의 평균을 보면 안 본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뷰는 나와야 본 거지 라는 기준이 100만 뷰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봐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막 조회수가 20, 30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쵸. 생각해보면 막 5,000명, 6,000명만 봐도 대표님은 안 봤어. 이렇게 생각하실 안 수 본 거야. 있는데 근데 강의장에 있어 보셨잖아요. 50명 얼마나 많아요? 500명 얼마나 그럼요. 많아요? 근데 왜 조회수가 3,000뷰 나오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만든 컨텐츠가 대박 조회수가 안 나왔을 때에는 여전히 보신 분들이 얼마나 나한테 고마워했는지 댓글 반응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수강생을 만나시는 분이시니까 최근에 올라간 그 영상 어땠어요? 도움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주고 있는 도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신다거나 그렇게 느끼시는 거가 지금 단계에서는 대표님의 마음에 훨씬 충족감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당근. 그래서 어떻게 후킹을 넣나요, 안 넣나요? 이거 자기 판단이에요. 아. 어떤 분들은 사실 후킹을 일부러 안 넣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마다 나는 점점 더 넓히고 싶어, 넓게, 유명하게, 더 크게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단단하게 더 커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평안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더 커지고 분들이 싶어요. 있는 커지고 싶어요? 확 커지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싶냐면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제가 브랜딩 되어 있는 게 너무 하찮게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있었던 일인데 당근 자판기는 약간 저렴하고 가성비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강사였고 듣고 싶을 때 듣는 강사였는데 갑자기 얘가 가격을 올리니까 너무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 올린 게 아니라 그 전에 너무 저렴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거 초심 잃었다. 저거 잘못했다. 근데 저는 저 때문에 돈을 버신 사람도 되게 많고 저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의 평가는 너 같은 저렴한 애는 그냥 저렴하게 강의를 올려야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강의를 비싸게 팔아. 심지어 저의 커뮤니티에 오래됐고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분들의 몇 명 안 되는 코멘트가 그동안 받으신 수백 수천 개의 긍정적인 걸 다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선택적 주의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의를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잘못된 에러예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예요. 제가 지금 이 공간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당근자판기님 덕분에. 이 공간에서 돈이 발생하지 않을 뻔했는데 보시자마자 이 공간을 왜 놀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했더니 바로 돈이 6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찐이 어딨어요. 제가 경험했던 모든 찐들은 네가 나 때문에 600을 벌었어? 그럼 너 나한테 뭐 상납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전 더 많이 봤지. 내 덕분에 600만 원 벌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진짜 손에 꼽아요. 근데 이런 찐이신데 이런 건 다 까먹으시고 쟤는 왜 강의 그렇게 팔아? 라고 말을 했던 몇 명을 기억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억을 왜 못하시냐고요. 맞아요. 이게 저의 큰 단점이 휴먼 에러였네요. 엄청난 에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교정이 좀 필요하고 튜닝이 필요해요. 대표님 혹시 대표님 덕분에 너무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 적으면서 숫자 세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아마 지금 넘버링을 하고 적다 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저도 한 명 적어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의 성공을 뭘로 측정할 것이냐.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미션을 이렇게 설정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다. 그러면 이 미션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보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을 이미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뭐냐면 2030년까지 네. 저의 강의를 들었던 저의 학생들, 수강생님들 중에서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30명을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근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이걸 과연 내가 측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볼멘 소리를 하는 한 명, 두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고 원대한 꿈을 세워놓고도 다른 사람 100명을 보지 않고 그래. 한 명, 두 명에 집중을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목표가 뭐가 더 우선순위고 뭐가 더 중하지에 의해서 나의 시간표가 다 달라지는 거다 보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머릿속이 선명해지실 거예요. 당근 저도 처음에는 해남의 구멍가게처럼 아주 작고 아무도 모를 때에는 조금 사람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 컨텐츠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금 컨텐츠도 잘 되고 영상도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숨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말 그대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군중이 곁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나는 얼굴을 공개했지만 상대방들의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분들이 공격적인 말을 한다? 그럼 당연히 사람은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과연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대표님 마음속에 있는 목표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이 만들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업 자체를 정말 즐기시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 과정에서 오는 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계속 하듯이 대표님께서 성장통을 겪긴 하시지만 난 성장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하시는 내재적 동기가 있는 거죠. 난 근데 이게 돈을 안 줘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가수 박진영 씨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기괴한 춤을 추고 그냥 내려가라, 그런 춤 추지 마라, 욕을 되게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여전히 한여기고 싶어요 하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내면에 너무 뭔가를 좋아할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 대표님께 그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아픔을 좀 성장통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아플 때에는 그 아픔을 좀 내려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네요. 당근 대표님은 천사잖아요. 대표님의 채널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저 유튜브 되게 조그매요. 이제 막 1.5만?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유튜브 조그만 애가 콘텐츠 강사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 저를 되게 좀 하찮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딱 붙여가지고 야 네가 뭔데? 너 뭐 돼? 그러한 악플들이 달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걸 대표님 그냥 냅둬요? 아니면 대표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잘 저는 해결을 해버려요? 저는 댓글에 보면 이 댓글이 이 채널에서 보이지 않은 그 기능이 있어요. 그냥 그걸 지그시 눌러요. 그분한테만 보여요. 그분이 왔을 땐 자기 댓글이 살아있어. 그런 게 구독자도 있어? 그게 안 보여.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분은 지워졌는지 몰라. 근데 우린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바로 누르는데 그 누르는 이유는 사실 심리학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그걸 수리하지 않고 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더 깨도 되나 보다 하고 낙서를 하기 시작해요. 여긴 어차피 망가졌나 봐 이러고 더 망가뜨려요. 그런데 거길 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 봐 라는 신호등을 느껴요. 그래서 댓글에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냅두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욕바지인가 보다. 근데 누군가는 또 그래요. 욕바지가 좀 반응이 크잖아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 거기가 약간 불난집 구경하는 것처럼 또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런 비난으로부터 고통을 좀 둔감하게 느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성향을 보고 메타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당근 저도 말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근조근 살살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전 대표님이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욕 가르쳐 드릴까요? 아 진짜로 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거침이 없지?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되게 빠르시잖아요. 그냥 나 해야겠어 이러면 그날 움직이시잖아요. 대표님 혹시 느림의 미학인가요? 저 완전 느리죠. 저는 약간 심사숙고, 신중, 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오. 이거 약간 기질 차이도 좀 있어요. 그렇구나. 대표님 저희 투자하시거나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확실성이 되게 있는 게임이잖아요. 내가 리턴이 클 예정이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당근 자판기님의 강한 멘탈과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전략을 잘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앞에 불안이 도래하고 위험이 오고 이것을 내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은 누구에게나 고수에게도 변함없이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때 즉시 털고 일어나서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근데 어쩌겠어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는 사람을 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이 커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이런 것들과 싸울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좋은 선생님 눈앞에 있는 만큼 같이 공부하고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살면서 목표만 보고 달리더라도 한 번쯤은 잠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재정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오은환 대표님 만나면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데 걱정되거나 아니면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컨텐츠를 보고 많이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